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2,500선을 어제 이어서 계속 유지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돋보였습니다. 오늘 유럽이 이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설치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고, 맞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로봇 AI 연구소 설립한다고 하니까 또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사면 복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획기적으로 오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수소법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인플레 감축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1%가 넘게 올랐고요. 말씀하신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한 11시쯤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잠깐 크게 올랐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식은 잠시 뒤에 양현주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부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다 보니까 좀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쯤 전에 들린 소식인데, 검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검찰이 네이버를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소식이 들립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에 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 2020년 9월에 네이버의 시정명령과 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빴습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렇게 삼중고가 좀 있었는데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서 오늘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전체 184곳입니다. 이 중에 70%, 그러니까 129곳이 실적 추정치보다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67개사는 실적 추정보다 좀 낮은 것으로 밑돈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스코 케미칼과 하나솔루션 같은 어떤 배터리,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예상보다 이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할 수 있겠고,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유통주들도 상당히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건설이나 화장품 아니면 화학주 이런 것들은 조금 예상보다 좀 실적이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출이나 정부 지출보다는 이제 민간 소비로 이끌어가는 시장이다, 2분기가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통주가 그런 의미에서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건설주 부진은 주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건설주는 또 이제 가격 전가가 좀 쉽지 않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반기에는 분상제 이슈가 또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경쟁력이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증권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2분기에 5개 증권사가 이 당기순이익이 7,3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어떤 이런 실적인데, 주식시장 부진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를 했고, 또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상품 운용 수익도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졌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이 대형 증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하는 어떤 이런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게임과 배터리, 바이오 등도 좀 대표적인 어떤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꼽히는 어떤 이런 종목으로 꼽힙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게임 업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나빴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7개 게임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4곳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좋게 신작을 내면서 반등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넷마블과 컴투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모두 하반기에 이 신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메울 만큼의 어떤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호기로운 발표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따가 심층 분석에서 게임주는 더 깊게 한번 짚어보죠. 배터리와 바이오 성장주들이 최근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관련 펀드들도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BBIG, 이게 빅으로도 약간 묶이는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성장주들을 담은 펀드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긴 한데 최근 한 달간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희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BBIG에 주로 투자하는 뉴딜 펀드. 한 달 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46개 테마형 펀드 중 수익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BBIG와 함께 성장주로 분류되는 IT와 헬스케어 관련 펀드도 각각 6%, 5%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같은 기간 레버리지 펀드 수익률에 육박하는 성과입니다. 최근 한 달간 성장주 펀드로 637억 원이 순유입되는 등 자금 유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 중인 상황. 증권가에서는 성장주 펀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죠. 불확실성이 많이 거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시각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성장주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특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안에서도 배터리라든지 또 실제 실적이 나오고 인상 모멘텀도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은 저희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실적의 중요도가 높아진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나 관련 플랫폼, 기기 등 향후 시장을 주도할 신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HMM 민영화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좀 자립할 만하다 이런 판단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HMM을 이제 홀로서기 하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HMM은 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입니다.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작년에만 영업이익 약 한 7조 원을 내면서 지난 9년간의 영업 적자를 한 방에 만회하는 진기록도 썼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우수합니다. 매출이 10조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입니다. 해운 운임이 꾸준히 오른 덕분인데 이 공적 지원의 목적은 부실 기업의 지원이잖아요. 더 이상 부실하지 않으니까 홀로서기 해라 이런 판단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좀 몸값이 가장 좋을 때 팔고 싶은 법인데 이번 정부 들어선 기조가 아무래도 좀 민영화를 빨리 하는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수 후보로는 어디가 꼽힙니까? 공공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HM의 공공지분은 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이 40%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 해진공과 산은이 보유한 이 CB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것을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74%가 공공지분이 됩니다. 네. 이 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해수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후보군으로 꼽혀온 기업이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안에 이 무역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또 1분기 말을 기준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6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군으로 꼽히고 또 이 HMM 지분을 잇따라 사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선 SM그룹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가장 굵직한 뉴스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 금요일 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죠. 우리 시간으로 주말 중에는 아마 통과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친환경 관련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6일, 그러니까 15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16일에 국회에 방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그 저개발 국가
인플루엔자의 백신을 지원하자 이런 정책들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어떤 정부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